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가 펼쳐집니다. 박정상 구단의 해설로 H2 드림 삼척 대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대결 함께하겠습니다. 여수는 3연승을 거두고 있다가 지난 라운드 첫 패점을 안았고요. 이 삼척은 2연패에 빠져 있다가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 시즌 성적은 여수가 앞서 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의 성적은 삼척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 대결은 제가 볼 때는 좀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번 시즌을 보면 팀 간의 전력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선수만 기세를 타더라도 팀이 연승을 하기도 또 한 선수만 부진에 빠져도 연패를 당하기도 하는데 일단 두 팀은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있는 만큼 좀 든든하게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팀들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도 막상막하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여수 대 삼척의 대결입니다. 현재 3승 1패를 거두면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여수와 2승 2패 5위 삼척의 대결.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라운드 이 부안이 서귀포 70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서귀포 70리에게 첫 패점을 안겼습니다. 네, 그 다음날 경기에서는 부강약품이 이 보령 모델에게 최정 선수가 빠진 틈을 노려서 3대0 맹폭격을 가했고요. 네. 지금 점점 이제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팀 순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승팀도 없고 전패팀도 없는 치열한 양상입니다. 자, 이번 5라운드 3경기에서는 오더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먼저 1국입니다. 1지명 김채영 선수 대 3지명 강다정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5차례 만남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마지막 대결은 2020년 6월입니다.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랭킹도 김채영 선수가 앞서고 뭐 여러 가지 커리어나 성적 면에서도 앞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자 바둑리그에서만큼은 김채영 선수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반면 강다정 선수는 3지명으로 3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강다정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2국 보시죠. 2지명 조혜연 선수 대 4지명 이나경 선수의 대결. 두 선수는 딱 한 차례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조혜연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있었던 용성전 여자조 예선에서 조혜연 선수가 승리를 따냈고요. 두 선수 모두 지금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2023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랭킹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한참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결이 흥미로운 이유는 2008년생의 이나경 선수와 네. 85년생의 조혜연 선수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네, 관록대 패기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국 보시죠. 3지명 김은선 선수 대 1지명 김은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두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김은지 선수가 중국 리그 시합 관계로 한 차례 빠진 것을 제외하면 전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여자 랭킹을 2위로 끌어올리면서 여자 기전에서 맹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와의 6번기 결승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 김은선 선수 대국수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3승 1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삼척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라운드 3경기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삼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여수의 대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조혜연 선수와 이나경 선수의 대결, 김은선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결 모두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대결인데요. 네. 과연 이 노련미가 승리할지 패기가 승리할지 흥미롭습니다. 네, 최근 김치영 선수 이 대국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네,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특히나 이 중국 여자갑족 리그에도 가는 등 좀 체력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최근 며칠간은 좀 쉬고 나서 오늘 대국에 임하기 때문에 여자 바둑리그에서 지금까지의 부진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였을까요? 2연승 후 2연패에 빠져 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이 두 팀 간의 역대 전적 3승 3패로 역시 팽팽합니다. 네. 3승 3패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여수와 삼척, 삼척과 여수의 대결.
먼저 2국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혜연 선수 대 이나경 선수의 대결. 조혜연 선수는 1승 3패, 3연패를 당하고 있다가 지난 라운드 첫 승을 신고했고요. 이나경 선수는 이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뭐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지만 일단 조혜연 선수가 살아나야 삼척팀이 살아나는 것만은 분명한 만큼 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5라운드 3경기 1국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채영 선수 대 강다정 선수의 대결. 강다정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수팀이 2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김은지 선수와 함께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채영 선수, 여자 랭킹 3위의 강자입니다. 두 선수가 오늘은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흑번, 강다정 선수의 100번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랭킹에서 김채영 선수가 4위로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현재 김채영 선수의 한국 여자 랭킹은 4위입니다. 최근 한 6개월간 아니면 그 이상 한 1년 정도는 김은지 선수와 김채영 선수, 오유진 선수가 여자 랭킹 2위에서 4위까지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김채영 선수가 2위에도 꽤 오래 있었는데 네. 지금 4위에 내려온 상황이고요. 김은진 선수가 4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은지 선수는 이 여자 랭킹 2위 자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네요. 7월에 첫 2위까지 등극을 했는데 이 8월 랭킹까지 유지를 하게 되었고요. 최정 선수가 1위 자리를 정말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2위부터 4위까지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네, 최정 선수의 1위는 약 10년이 되었고요. 정말 여자 바둑계에서는 무적의 선수인데 그 무적을 김은지 선수가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결승 무대에서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 이 두 개의 무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6번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개의 대회가 또 일정이 바로 겹치게 되면서 연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대결도 기대가 되고요. 자, 먼저 삼척과 여수의 대결.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 3년간 두 선수 대결이 없었는데요. 다섯 판의 대국 중 세 판은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만남이었고요. 자, 모두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초반부터 과연 급전이 나올지. 지금 좌쪽에 날일자와 부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수와 이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어지러운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틀어막는 순간 이제는 시작부터 전쟁입니다. 흑은 이쪽을 끊는 것과 이쪽을 끊는 것 두 가지가 있고 이쪽을 끊게 된다면 여기서도 백이 쉽게 둔다면 뭐 여기를 이을 수가 있지만 전쟁을 불사한다면 이런 진행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정석이 바로 이 정석입니다. 네, 이 정석 하나로 이 바둑판의 4분의 1을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이 정석만큼이라도 한 신진서 선수 정도 마스터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 기사가 백지 상태에서 신진서 선수처럼 되기까지 제가 볼 때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석만 파고들어도요. 네. 왜냐면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것도 계속 달라지고. 와, 이 정석으로만 한 달이요. 네. 저는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반대쪽 이 소목으로 붙여갔는데요.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은 뭐 응수타진의 성격이라고 본다면 흑이 이쪽을 젖힐지 여기를 넣을지 여기를 넣을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막을지 아니면 그냥 뒤로 넣을지 이걸 선택하겠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쪽을 젖히면 여기서도 이제 백은 두 가지 선택은 있습니다. 이쪽을 젖혀서 흙이 단수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여기를 늘어서 쉽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벌리는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젖힐 때 반대쪽을 젖히고 단수치고 있는다면 여기를 막아서 조금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쉽게 정리를 했을 때 하변 쪽의 백의 모양이 아무래도 이쪽이 백돌이 있는 게 득으로 느껴집니다. 양쪽의 배석이 잘 어울리는 건가요? 최정 선수가 백으로 이정석을 좋아하죠. 지금의 이 형태에서 이제 백 쪽을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이쪽에 다음에 밀어가도 늘어야 되고 또 한 번 밀어도 늘어야 되는 만큼 이 벽이 있다면 싸움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수타진의 성격이 짙고요. 강다정 선수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보통은 네, 젖혔습니다. 3-3으로 늘거나 젖히거나 두 가지가 무난했습니다. 자, 손목에서 붙여가는 수, 정말 재미있는 수를 보여주었는데요. 강다정 선수 최근에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느껴지는 적극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고요. 네. 무난하게 둔다면 뭐 날일자로 걸쳐가거나 한 칸으로 걸쳐가는 수를 둘 수도 있었는데 붙여갔다는 것은 이 변화, 이 포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걸쳐가는 게 조금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 처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백돌이 이수가 아니라 이렇게 늘어져 있다면 이제 쉽게 걸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흙이 여기를 젖혀서 반격을 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복잡한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진행이라면 여기를 하나 코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틀어 막아서 두 칸을 벌릴 때 이쪽을 늘어서 이제 복잡한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흙이 좀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백도 상대에게 여기 젖히는 타이밍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 붙인 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할 수 있는 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난해한 변화인데요. 자, 막아갔고요. 지금 몇 수입니까? 지금 뭐 채 13수밖에 두지 않았는데도 이쪽 부근에서 이 붙임수, 날일자와 붙임수 벌써부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이었고요. 어떨까요? 강다정 선수의 이 평소 기풍으로 보았을 때 가장 난해한 변화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풍보다도 네. 이 포석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다정 선수는 약간 전투적 성향이 있고요. 네. 김채영 선수는 뭐 전투를 피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법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런 기풍보다도 이 형태에 대한 연구, 특히나 이 배석에서의 이 형태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가 단수를 치지 않고 가만히 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쪽을 백이 있는다면 아까 단수 치고 이었을 땐 여기 젖히는 자세이고 지금은 날일자나 한 칸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의 그 수치를 보면 흙이 여기를 한 칸 뛰는 게 50%, 날일자가 50%, 젖히는 게 49.9%거든요. 셋 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다른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손을 돌리고 다시 좌하 쪽에 귀를 둘 수도 있나요? 일단
저곳을 두지 않았을 때 네. 여기 날일자가 꽤 통렬합니다. 아, 날일자를 두면 치받고 늘고 이렇게 됐을 때 뒤쪽에 흙이 살아는 있지만 이 자체가 좀 당한 형태여서요. 네. 보통이라면 받아줍니다. 정수였고요. 자, 막아갔습니다. 이 어렵고 이 복잡한 변화를 흙이 피해가는 방법은 없나요? 간명한 방법으로요? 안쪽에서 늘어간다면 가장 간명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두어지긴 하는데 그 빈도수로 보면 여기 한 9번 두어지면 여기 한 번 정도 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이라도 승률 하락이 있고 네. 이렇게 당하는 걸 선수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네. 마치 화점에 3-3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막힌 듯한 형태거든요. 뭐 3-3이야 요즘은 정석과도 같은 진행이지만 이 다음에 중앙 쪽으로 싸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흙이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정석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고민하는 것은 네. 치받는 게 아니라 여기 느는 수도 분명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돌을 집었는데요. 뭐 많은 하락은 아니고요. 한 2% 정도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치받았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기세로 두어갑니다. 역시 열의 9은 이 변화가 나와요. 네. 오늘이 그 한 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으로 선택을 했고요. 긴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불꽃 튑니다. 네. 보통 선수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부분 연구가 되어 있지만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을 것 같을 때도 피하거든요. 그 정도로 한 수 삐끗하면 서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변화이고 최선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지금 기세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최신 연구는 잘 되어 있다. 기세로 두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멈췄죠. 있는 것과 젖히는 것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있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최정 선수가 좋아하는 그 정석 진행인데요. 그래도 비교적 간명하게 정리가 될까요? 네, 상대적으로는 간명합니다. 뭐 여기서 날일자도 있고 하나 밀고 날일자 갈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간명합니다. 네. 여기를 젖힌다면 개인적으로는 젖히는 수를 보고 싶은데요. 대리만족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절대 무서워서 못 두는 정석 진행인데 이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복잡한 정석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어떨까요? 전투형의 기사들은 보통 좀 두터움을 중시하고 깔끔한 세력을 좋아하던데요. 네. 글쎄요. 근데 지금은 역시나 뭐 기풍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 형태에 대해서 자신감과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 또 상대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지 뭐 이런 감으로 네. 이을지 젖힐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인류 기사들 중에서도 뭐 이쪽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3-3을 들어갔을 때 흑일 때는 무조건 늘고 100일 때는 날짜 두면 무조건 치받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피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변화가 모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연구한 만큼의 성과는 좀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네. 이게 실제로 배석 상황마다 다 다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냥 여기는 항상 나는 치받고 상대가 3-3을 파면 나는 는다 이 생각으로 두는 선수들도 꽤 여럿 있습니다. 흑과 백, 이 양쪽의 버전을 간명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 기사의 말에 따르면 이 변화가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연구한 만큼 네.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최선이 인공지능도 계속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최선도 계속 달라집니다. 네.
그런 또 위험도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명하게 처리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저 쳤습니다. 네. 바라던 바로 왔습니다. 강다정 선수는 계속 기세로 두어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김채영 선수가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어려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변화들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맨 처음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쳤습니다. 젖히고 여기를 호구 치는 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간명해요. 이렇게 되면 안쪽에서 비기 되는 변화인데요. 여기를 두고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최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끊고 늘 때 여기를 호구 쳐서 여기를 치중 가고, 이 변화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젖히고 따내죠. 네, 하나 따내고 먹여치고 있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가 비기 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밀고 뭐 이쪽을 잡고, 이런 식의 변화가 맨 처음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 두어지던 변화이고, 어떤 배석에서는 최근에도 두어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순이 길잖아요. 네. 근데 이 변화가 비교적 간명한 겁니다. 네. 초창기 버전이요. 네. 근데 지금 초창기 버전으로 왔어요. 그래도 더 어려운 변화는 피했습니다. 이 호구 친 수로 단수 치고 날일자 가는 게 더 어려운 변화였는데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흙은 뭐 여기 붙이는 수, 여기 끊는 수, 이쪽 끊는 수,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그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 버전이 그래도 그나마 그중 가장 간명하다면 이후 연구된 변화들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선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변화도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매일 두지 않는 이상 초창기 버전은 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근데 초창기 버전에서 변화가 되는 거라면 네. 선수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끊기 전에 여기를 호구 치는 수도 있었는데, 그때 백이 여기 치중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로 호구 치고 여기를 살리면 여기를 다가서서 이쪽에서 이 흑도를 제압하러 가는 뭐 그런 어려운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건 아마 지금은 잘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다. 딱 그렇게. 그래서 두 대국자 모두 이 형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정석처럼 기억을 하고 있을 테고요. 네. 자, 여기서 잠시 손이 멈췄는데요. 여기서 한 점 빵 따냄을 주는 그 또 하나의 초창기 버전 정석도 있거든요. 여기를 붙여서 네. 빵따냄을 주고요. 네, 내려서고 여기를 치중 가는 이 네. 초창기 버전 정석이 있습니다. 혹시 강다정 선수가 그 생각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느는 수를 장구한다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역시 늘었네요. 이게 또 하나의 초창기 버전 정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잡힌 건가요? 네, 잡혔는데 지금 바깥쪽에 흙이 호구 치는 것까지가 선수고요. 네. 흙은 이 두 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을 두게 되는데, 지금 백의 이 소목 위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반대쪽 소목이 낫고 네. 화점이 났습니다. 지금 걸치는 자세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정석은 배석상 백이 좀 피하게 됩니다. 네.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배석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늘어두었습니다. 네, 지금은 받아야 합니다. 흙이 이렇게 두면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는 이유는 역시 백이 이곳을 역습을 들어왔을 때 결국은 이곳이 수상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상전이 되어 있을 때에는
흑돌이 여기에 있다면 뒷공배가 채워질 때 여기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하고 수상전이 조금 달라져서 그래서 흑은 여기로 호구를 치는 거고요. 흑이 만약에 지금 여기를 두고 나서 나는 살았고 백은 안에서 못 살지 않느냐 물어본다면 백은 이 장면에서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길 막아서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이것은 잡지 못하는 순간 흑이 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포위가 잘 안 되네요. 네,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한 칸 뛰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망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흑이 호구치고 백은 네, 안쪽을 치중을 가는 진행이 최근에는 사실 뭐 다른 변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로 갔을 때는 네.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빅으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이 자리를 이렇게 늘어서 약점을 지켜 놓았잖아요. 네, 나중에 훗날 흑이 끊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곳은 여기를 잇고 나갈 때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이 굳이 살려 나온다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긴 합니다. 다른 것은 잡혔고요. 네. 뭐 단수치면 이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여기를 젖힐 수도 없으니까 흑은 이곳을 끼워서 한 점을 희생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흑이 좋은 변화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곳은 거의 잡혔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흑은 저곳을 아끼지 않고 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자리였고 흑도 인정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쪽은 맛을 좀 노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밀어진다고 하더라도 흑이 보통 이제 활용으로 노리는 수는 2수예요. 여기를 둬서 여기를 백을 받게 만들고 이 교환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도를 계속 무겁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수에 대해서 받지 않고 뭐 이쪽에서 다가선다거나 하면 지금 여기는 어떤 뒷맛이 있냐면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늘었을 때 원래는 붙여서 흑돌이 잡혀야 되지만 미리 흑돌이 여기 있다면 돌파했을 때 여기가 자충이라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지금 여기 막히면 이게 백이 잡혔습니다. 수상전에서 흑이 유리한가요? 여기서 대책이 없네요. 여기를 두면 잡더라도? 네, 먹여쳐서 뭐 어느 쪽을 따내더라도 반대쪽을 잃거나 하게 네. 되죠. 석점을 단수 치더라도요. 석점을 단수 치면 이제 뒤에서 석점이 떨어지고요.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 흑이 나중에 노리게 되는 활용입니다. 네, 흑도 지켜두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바둑판의 4분의 1을 꽉 메우는 정석인데 비교적 간명하게 끝났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변화인데요. 네. 여기까지는 정석과도 같은 변화였고 이제는 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어려웠던 최신 정석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포석을 전개해 나갈까요? 김채영 선수 대 강다정 선수의 1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5라운드) 3경기 삼척과 여수의 대결입니다. 1국 김채영 선수 대 강다정 선수의 대결인데요. 김채영 선수의 브로마이드에 다시 시작이라고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이번 시즌 여자 바둑리그 2승 2패라는 주장으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글을 적고 오늘 승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2승 2패 흐름이 2연승 후 3, 4라운드 2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5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김채영 선수가 원래 본인이 거두던 성적에 비해서 좀
패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 후지사 리나 선수와 상대를 했을 때에도 분명 바둑이 나쁘지 않은데 좀 뭐랄까요, 비관한 듯이 좀 원래 이 선수가 그런 기풍이 아닌데 저돌적으로 상대의 돌을 끊으러 가다가 역습을 맞아서 결국 바둑을 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1라운드에서는 고미소, 2라운드에서는 유주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3라운드 박태희, 4라운드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패하면서 올 시즌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는 3승 1패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박술 선수에게 패하게 되면서 첫 패점을 안았어요. 네, 강다정 선수가 3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뭐 팀의 2대1 승리도 많았고 또 이 선수가 마지막 3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즌 출발이 좋았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선 패했습니다. 네. 강다정 선수가 승리를 거둔 선수들을 보면 박태희, 김민서, 이영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꽤 상위 지명 그리고 꽤 탄탄한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매우 기분 좋게 출발했고 네. 1라운드를 완승으로 이끌었는데 팀의 2대1 승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기세를 탔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 지난해 IBK 기업은행배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김민서 선수야 요즘 워낙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신예 선수이고요. 이영주 선수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이고요. 모두 강자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번 5라운드가 가장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지명 김채영 선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네. 두 팀은 확실히 팀 컬러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지만 네. 슈퍼 에이스 김은지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있다. 네. 이런 면에서는 비슷한 느낌을 주고요. 네. 특히 김채영 선수가 지난 몇 년간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 폭발적 성적을 기록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부진이 약간 의아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조혜연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이게 삼척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혜연 선수는 이지명 선수인데 뭐 전체 팀 이지명 선수들 중에 랭킹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자 바둑 리그에서 보여줬던 성적도 굉장히 좋았던 선수인데 네. 이번 시즌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또 여수팀은 지난 시즌부터 항상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령팀과 비슷합니다. 보령팀은 최정 선수 외에 누가 1승을 거둬주느냐 이게 이제 물음표가 따랐다면 네. 여수팀은 김은지 선수 외에 누가 1승을 따라주느냐 뭐 이게 물음표가 달렸던 팀이고 지난 시즌에는 그걸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강다정 선수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나경 선수가 비록 1승 2패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승수를 계속 쌓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일단 1라운드 때 제가 그 바둑을 중계를 했었는데요. 이나경 선수가 김혜민 선수에게 매우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현재 네. 그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워낙 어린 선수입니다. 2008년생이고 현재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망주 선수입니다. 네. 자, 여수팀이 전개에는 정말 1승 거두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악의 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전개에는 1승 13패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선수 선발식에서 이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모든 팀이 주목했던 것이 과연 김은지 선수를 누가 데려가느냐. 예, 그게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여수팀이 추첨을 딱 잘 뽑고 나서 거의 뭐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정말 이현욱 감독이 벼르고 또 벼른 시즌입니다. 네. 정말 정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좌상 쪽을 백이 눈목자로 굳혔고요. 저 자리는 흙이 여기를 걸쳤을 때와 비교해보면 이쪽의 모양을 굉장히 많이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김채영 선수가 이번에는 백의 모양을 견제하러 들어갔습니다.
서로 상대의 모양을 견제하기 시작하네요. 네. 확실히 지금 침투를 하지 않으면 여기가 항상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흙은 여기를 메워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수도 선수고 생각만큼 흙의 형태가 두텁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노리면서 여기를 꼬부려 간다면 네. 점점 이 백의 형태가 골이 깊어지면서 그때 침입은 이 한 점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김채영 선수가 한 템포 빠르게 여기를 들어가서 네. 백이 이쪽을 받아준다면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흙은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백이 이 흙 한 점을 포위할 수는 없는 거겠죠? 공격 수법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데 백돌이 있었다면 뭐 이런 붙이는 수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데 네. 지금은 한 템포 빠르잖아요. 그럼 여기를 붙이면 젖히고 늘 때 호구치면 이 백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도 무난하게 경계선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이 수가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둔다면 어떤 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공격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뚜렷한 공격 수법은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한 칸을 띄었을 때에는 네. 지금 흑돌 한 칸이 먼저 여기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아, 좀 여기 뛰는 게 좋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자, 무난하게 받아갔고요. 이 흙 한 점은 이 정도로 임무를 완수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이 자체만으로도 백의 폭을 좁혔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곳으로 손을 뺄 때에도 저 교환은 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응수타진을 해놓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네요. 여기 백돌이 왔는데도 네. 그리고 하나 삭감을 가서 눌렀는데도 여기가 아주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항상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밀었을 때 나중에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고 네. 뭐 백이 이런데 급소를 가서 괴롭힌다던가 뭐 두터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흙의 방향은 우상귀도 비어 있고 지금 상변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좀 포석을 전개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은 하나 정도는 더 밀어두고 저 붙인 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받아준다면 뭐 이 정도는 활용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밀어두고 그 다음에 다른 큰 곳을 향하는 뭐 이곳이나 이곳을 향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흙이 2개 밀어져 있을 때와 3개 밀어져 있을 때 이 배석에서 백이 꼬부려 가는 힘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백이 꼬부려 가는 게 좋지만 하나 네. 밀어둔다면 백도 꼬부리는 수를 뭐 그렇게 이른 시간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실전에서는 다시 한번 이 경계선을 눌러갑니다. 지금 그래도 이 백의 돌이 여기까지 머리를 내밀고 있잖아요. 네. 차단할 수 없나요? 차단하는 게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끊을 때 이쪽 단수치고 뚫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뭔가 받아야죠. 네. 뭐 최대한으로 둔다면 이렇게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약점이 있어서 지금 이 한 점을 이용한 그 공격이 백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은 드는 형태이긴 합니다. 뭔가 양쪽이 걸릴 수도 있을까요? 일단 너무 무서운 형태이긴 한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끊고 그냥 나가버리면 네. 원래는 붙여야 붙이면 되고 뭔가 엮이나요? 이렇게 되면 이미 뭐 여기 원래는 끊어야 되는데 지금 끊질 못하잖아요. 네. 나가면 여기 하나 단수 치고 이거 뭔가 백이 걸린 것 같죠? 뭐 여기도 젖히면 잡힐 것 같고 네. 여기도 돌파하면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래서 좌측의 백돌이 이쪽 끊는 수를 통한 네. 활용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차단은 무섭지 않다라는 김채영 선수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붙여서 백을 아래로 젖히게 만드는 이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젖혀갔어요. 지금 타이밍이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네. 꼬부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템포 빠르게 붙여온 게 좋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아, 그래서 강다정 선수가 하나 단수를 쳐놓고 그 다음에 늘어가면 이제는 괜찮지 않느냐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이 단수가 교환이 되어 있으면요. 여기가 늘면 이렇게 틀어 막을 생각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전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을 때는 단수 치고 뭐 이쪽을 노릴 때 흑이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교환이었는데 여기 백돌이 있다면 항상 따내는 게 있는 만큼 조금 다릅니다. 네. 아니 솔직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두 가지 수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기가 막힙니다. 하나는 여기를 밀어서 늘면 이제는 이쪽으로 활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내면 뭐 이쪽을 단수 치거나 했을 때 네. 백이 좀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차피 밀어갈 생각이었는데 이쪽으로 폭을 두텁게 좁혀놓고 우측을 공략하는 이런 진행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멋있는 수인데요. 여기 붙이는 수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한마디로 블루스팟이고 인공지능의 최우선 추천수입니다. 이것은 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막히면 이거는 밀 때 백이 안 받아서 여기 젖힘당한 거니까 굉장히 아프고요. 네. 여기를 붙일 때 여기를 나가면 여기를 나가서 막는다면요? 여기 단수 치면 축이죠. 네. 여기 막으면 단수 치고 나가서 백이 잡혔습니다. 절묘한 자리에 돌이 놓여져 있군요. 장문입니다. 재밌네요. 양쪽을 맛보기 하는 수법. 일단 강다정 선수가 이 수는 제가 볼 때 못 봤어요. 네. 김채영 선수가 과연 발견할 수 있을지. 이 수 발견한다면 확실히 부분적인 맥점이자 묘수입니다. 흑이 이렇게 둬서 딱 A와 B를 맛보기 하겠다라는 작전인데요. 백이 기분 좋게 돌파는 안 되니까 살짝 물러서고 흑이 막아갈 때 그 다음에 다시 중앙 진출을 노리는 것은 어떤가요? 이미 좀 얇아졌나요? 이것도 맨 처음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를 이으면 어딘가 뭐 받아야죠. 여기 지금 어차피 끊어지는 게 있고 여기 끊으면 이렇게 이어야 되는 형태니까 백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흑은 여기를 아까 밀고 늘 때도 이제 여기 단수를 노리고 있었고 네. 지금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도 이제 여기를 백이 받으면 그럼 흑은 이제 이쪽에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네. 여기를 늘었습니다. 먼저 하나 나가 놓았고요. 여기서도 그 노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붙이는 수 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좀 느낌은 달라요. 왜냐하면 애초에 흑이 여기를 밀었을 때도 그렇고 여기를 붙여서 뒤로 받게 만들고 막았을 때도 그렇고 흑은 여기를 느는 게 아니라 이미 활용할 만큼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느는 교환이 없다면 네. 당연히 흑은 이쪽을 단수 쳐서 노림을 품게 됩니다. 뭐 여기나 최소한 여기까지는 활용이 되고 네. 지금은 그런 활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붙일 때 참아둘 수가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 이 나간 수로 여기 붙였다면 정말 이번 시즌 최고의 묘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맥점이긴 한데요. 참 저런 자리가 꽤 실전적인 이 모양이 예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이 흑 한 점을 패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냥 뭐 날일자 정도로 보여줬어요. 네, 보여줬는데
그리고 지금 저수가 최선이긴 한데 네. 여기를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좀 한 템포 늦긴 하고요. 확실히 지금 백이 뒤로 받아서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참아 두더라도 이수와 이수 교환은 백이 기분 좋습니다. 네. 교환 없이 흑이 우측을 단수 칠 수 있었는데요. 한 템포 늦긴 했습니다만 이 맥점을 발견해냈습니다. 100점짜리 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90점은 될까요? 실제로 인공지능 승률에서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늘어두지 않고 붙인 것과 늘어두고 붙인 실전은요. 바둑에서 이제 악수 교환이 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상대가 두지 않는데 거기를 교환시켜 놨을 때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실제로 여기를 늘어주지 않고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빵따냄을 하는 거는 흑이 여기 막는 자세가 좋아서 두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막는 순간 백이 다시 한번 지켜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여기를 두고 붙이고 이을 때 막으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네. 그냥 붙이고 따내고 여기를 막고 그럼 백은 바다에 대해서 젖히고 여기 젖히면 한 번 더 받고 이런 형태에서 흑이 손을 뺀다면 부분적으로는 흑이 잘 되는 형태였는데요. 강다정 선수 급소를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강다정 선수가 이제 이쪽을 젖히고 단수치고 뭐 이 정도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초에 강다정 선수가 여기를 젖혀갔을 때에는 이 붙임수가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늘어두고 붙였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여기를 젖혀서 좀 당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네. 괜히 반발해서 여기가 세점 머리를 두들겨 맞는 자세가 나오니까요. 네. 백이 젖혀서 반발했을 때 기대했던 그림과는 지금 다를 것 같아요. 좀 이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참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 돌을 가운데로 관통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두터운 자세이고 기분 좋은 자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한 점이 끊기거든요. 어떻게 이 이후에 수습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던가. 그나마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게 최선이긴 한데 네. 그 전에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젖혀서 흑돌을 끊으러 갔고 네. 게다가 여기서도 이쪽으로 단수 쳐서 맞고 나서 끊고 그제서야 이제 한 점이 잡히니까 뒤로 간 그런 수순입니다. 네. 물론 이제 흑도 이 교환이 대학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흑이 꽤 유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도 그렇고 여기를 늘어서 뒀을 때에도 네. 그냥 따내고 이렇게 진행이 돼도 백이 나중에 이쪽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여기를 밀면 여기 끊고 나가서 끊어지는 것도 있고 네. 뭐 받는 자세도 별로 안 좋고 빈상 같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흑이 한 85% 정도 나오네요. 여기는 기분은 좋지만 네. 여기를 애초에 그 흑이 붙이기 전에 꼬부리는 게 좋은 자리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는데 네. 이 꼬부리는 자리가 좋은 자리였을 때에는 여기가 백의 모양이 폭이 클 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은 한 점이 잡히는 순간 이쪽은 백의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백도 여기를 살리는 게 냉정한 선택입니다. 네. 자, 중앙은 당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흑이 기분 좋게 깔끔하게 막아갔고요. 지금 흑이 맞게 되면서 백도 귀에 자충이 걸려 있는 거죠.
받아야 합니다. 네. 아까랑 비슷한 형태예요. 여기가 끊고 나가면 백도를 살리는 길은 여기가 유일한데 네. 여기를 붙이는 수가 몇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막아서 이쪽에 백돌이 잡히는 순간 여기 빅이었던 백돌까지도 잡히게 됩니다. 좀 기세로 뭐 이런 식으로 지킬 수는 없나요? 지키는 게 아닌가요? 일단 뭐 모양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형태인데 늘면 결국은 뒤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형태가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하면 여기를 뒀을 때 네. 안에서 지금 뭐 수가 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지금도 바깥쪽 끝낸 건 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백이 먼저 집으로 손해를 보고 나서 시작인데 네. 어차피 백은 바깥쪽 끊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흑이 뒀을 때는 손해고 백이 뒀을 때는 비슷하다면 지금 여기 붙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백도 받아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막아서 보강을 하게 된다면 흑도 여기서 손을 돌리는 건가요?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늘었을 때 이 자리도 두텁고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 다음에 후속 수단이 없다면 약간 네. 발이 느리기도 합니다. 근데 충분히 좋은 자리 같긴 해요. 네. 제가 아직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수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를 밀면 백이 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끊는 수가 항상 선수여서 꽉 받으면 여기 단수치는 수가 나요. 네. 그러면 이쪽은 항상 밀면 하나 후퇴를 해야 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집으로 약간 뭐 득을 보는 그런 노림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막으면 크게 수가 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가서 좀 괴롭힐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데 건너붙이는 것도 기분 좋아지고 꽤 두터운 자리입니다. 혹시 받을 때 상대가 포석을 전개해 가는 것이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끊어서 덩치를 키우게 만들고 선수를 뽑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손해를 먼저 보고 시작하나요? 지금 끊는 게 안 네. 떠오르는 이유는 여기를 둘 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꽤나 좋은 자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곳을 여기 끊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받으면 네. 지금 안 받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끊고 나가면 단번에 큰 수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둘 때도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아. 끊고 나서 늘 때 여기를 두면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 끄는 겁니다. 축인데 끄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는 작전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백이 지켰을 때 흑에게 선택권이 있긴 합니다만 받아두는 것 자체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마찬가지로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굳이 상대의 손을 묶어 두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키는 방법을 놓고 강다정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김치영 선수가 패석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수법, 정확한 수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비켜갔습니다. 약간 오히려 안쪽에 뒷맛이 나쁘다고 보고 아. 그렇게 받았나요? 막는 것은 좀 뭔가 기분이 나빴나요? 사실 수가 나는 형태 같지는 않았는데요. 이 뭔가 형태들이 좀 찝혀 있고 약점이 보이는 형태라서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으면 흑은 이제는 중앙 쪽이 가벼워졌죠. 여기를 끊을 때 백돌이 이곳에 있어야 끊을 때 나갈 수밖에 없고 싸우는 형태인데 지금은 여기 끊는다면 이 한 점을 가볍게 볼 수도 있고 합니다. 더 부담감이 덜어졌군요. 네. 지금은 여기가 한 점이 단수가 아니라서 여기서 끊으면 뒤로 단수치기는 어려웠잖아요. 따내는 자세가 좋으니까. 네. 지금은 여기를 두면 그게 뒤에서 쭉 밀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두는 순간 중앙 쪽은 이제는 급한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이건 좀 기분 좋게 흑이 출발하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이곳의 자세가 워낙 좋고 여길 붙이는 수가 정말 제격입니다. 교환을 해둔 후에 병까지 와서요. 여기가 네. 다가서면 다음에 날일자 달리는 게 거의 선수고 그래서 자체로도 다가서는 게 좋은 자리인데요. 네.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다가서는 수가 두 점에 대한 다가섬과 동시에 원래 약간 신경 쓰였던 백이 다가서는 것을 방비하는 일석이조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흑이 쾌조입니다. 자, 먼저 붙여서 상대 돌을 무겁게 만들고 병까지 다가가는 수순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흑이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이 먼저 변으로 모양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 넣을 수는 없나요?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역시 늘어가네요. 네, 네. 보통이라면 늘어가는 거고요. 네. 이 자리가 워낙 눈에 띄는 자리라서 인공지능이 느는 수로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최대한 흑의 형태를 좀 좋지 않게 만드는 늘면 이제 그때 늘어서 여기에 가치를 작게 만들었죠. 그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보통이라면 역시 이 호구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가만히 늘어두는 게 무난합니다. 자, 김채영 선수의 행마가 매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의 백의 행마도 정말 다양한 수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칸도 있고 날일자, 붙이는 수 두 칸, 그리고 이쪽에 기대는 수법까지 다양한 수들이 있는데 이 배석에서는 어떤 수가 어울릴까요? 지금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여기도도 여기도도 뭐 이런 데 붙이면서 기대가도 네. 어딜 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모두 다 한 판의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원래 이 형태의 흑의 약점이라고 알려진 여기를 붙이고 3-3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흑돌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고 끊을 때 넘어가면 지금 흑돌이 쉽게 연결이 되면서 이곳에 백돌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좀 타개를 하는 쪽으로 행마를 해야 합니다. 이곳이나 이곳이 가장 무난하고요. 네. (5라운드) 3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척 대 여수의 대결, 1국 김채영 선수 대 강다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5라운드) 3경기 삼척 대 여수의 대결입니다. 네, 여러 가지 행마 다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강다정 선수는 눈목자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눈목자 행마를 선택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쪽을 백이 가게 되면 뭐 덮어 씌웠을 때 이제는 이 흑돌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흑도 일감은 이렇게 받는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주변 배석 상황이 지금은 흑도 단단하기 때문에 뭐 여길 붙여서 이렇게 늘고 정리하는 좀 범상치 않은 행마도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땐 거의 이쪽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난하게 둔다면 날일자로 받아둘 테고요. 자, 1구 김채영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대결, 김채영 선수의 행마가 경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중앙 삭감하는 행마에서 포인트를 올리게 되었고요. 자, 1, 2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2국은 조혜연 선수 대 이나경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줄곧 팽팽한 형세였었는데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은 조혜연 선수가 조금 좋은 상황이고요. 이나경 선수가
패기 있게 끊어갈 수 있는 장면에서 끊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조혜연 선수가 좀 숨 돌릴 틈이 생겼고 지금은 조혜연 선수가 한 82%, 집으로는 3.8집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나경 선수가 이 기세를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군요. 하지만 이 집 차이는 아직은 적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창일 것 같습니다. 네. 수순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바둑이 장고대국임에도 초반에 정석 진행이 나왔기 때문에 수순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두 대국이 수순 차이가 거의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오. 입구자. 지금 붙이고 늘어간 거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와, 김치영 선수가 대단합니다. 수수만 다르지 개념은 비슷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에도 여기를 막으면 늘고 잇고 끊겠다는 뜻이었고 네. 지금 여기를 둔 수도 막으면 치받고 끊겠다는 뜻입니다. 네. 주변에 흑돌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도 흑돌이 있고 또 단단하게 뒷받쳐주고 있고 이쪽도 멀리서 흑이 중앙 쪽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흑이 좋은 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은 정확합니다. 네. 다방면에 응원군이 포진되어 있다 이 생각인데요. 스펙도 비켜가는 방법이 없나요? 이대로 차단을 당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저런 맥점이 좋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인공지능이 여기를 붙이라고 한 이유는 붙이고 늘어야 다음에 뭐 돌파가 더 통렬하잖아요. 네. 지금의 이수보다는 이수와 이수 교환이 있다면 이 돌파가 더 통렬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저런 식으로 좀 기대기전법을 두는 그 흐름을 주지 않겠다. 이게 인공지능의 붙임수였고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다정 선수가 저렇게 붙여서 행마하는 게 좋은 행마법입니다. 네. 살짝 느슨했기 때문에 강다정 선수도 좀 탄력을 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받을지 여전히 이곳을 막으면 이것은 흑이 좋은 싸움입니다. 하나 상대에게 굴복을 시켜놓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 흑돌이 워낙 많아서 네. 이 싸움은 백이 고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좀 비껴서 받아도 중앙 여전히. 쪽에 흑돌이 많기 때문에 네. 돌진할 것 같아요. 이것도 흑이 좋은 싸움으로 한눈에 느껴집니다. 네. 백이 어떻게 행마를 하더라도 흑은 계속 차단을 노릴 텐데요. 그렇다면 아예 그냥 차단을 인정해주고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이쪽 젖히는 수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고요. 여기를 밀어 올리면 뭐 이렇게 젖히고 모양을 잡아서 이 한 점은 조금 붕 뜬 느낌도 있지만 차라리 네. 나중에 여기를 붙여서 활용하는 게 꽤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찝는 게 항상 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기를 젖히는 자세가 여기를 호구 쳤을 때 늘면 여기 찝는 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활용이 있다면 이 한 점도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행마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켜가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처리하는 수순이 방금 강다정 선수가 붙인 수순과 잘 어울리는 수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여기를 두면 치받아서 백이 안 좋은 싸움이고 여기를 두면 끊어서 안 좋은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 돌이 건드렸다가 괜히 이 한 점이 부딪혀지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한 점은 나중에 따로 그냥 이쪽 붙이는 걸 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측만 신경 쓰겠다 하는 게 여기 젖히는 수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 수를 두면 이제 김채영 선수가 여기 젖힐 것 같아요. 아, 계속 안영을 없애가는군요. 네, 일단은 여기를 둔 수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계속 젖혀갈 것 같고 막으면요? 막으면 한 점을 끊어 잡아서 돌려치고 그래도 중앙에 백돌이 조금 놓여졌는데요. 그래도 연결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흑이 득이라고 보고 흑은 다시 실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변신을 하는 거군요.
유연한 발상인데요.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되면 흐름은 흙이 좋습니다. 아, 막았어요. 네. 이건 무조건 끊어갑니다. 강다정 선수가 지금 여기 하나 붙여놓은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싸울 수 있지 않냐라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었다 이 생각인데요. 끊어갔습니다. 전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 들어서. 네, 뭐 어떻게 행마해도 지금은 흙의 귀 쪽 형태가 거의 완벽하고 주변에 흙돌이 두터운데 백돌은 양분되어 있는 만큼 분명 흙이 좋은 싸움입니다. 네. 백이 따로 처리를 해서 양분되는 형태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흙에게 차단이 된 상황은 아무래도 이 백의 돌이 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감이 조금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흙이 이렇게 늘고 나서 이제 행마를 하면 다음에 네. 여기를 붙이는 것과 이쪽 부분을 씌어가는 걸 맛보기로 하면 그냥 뭐 지금은 주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공격을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맛보기로 가면 백돌이 꽤 답답합니다. 게다가 확실하게 실리로 득을 보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백이 꽤 고전입니다. 이제는 양쪽의 방향 모두 돌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 가볍게 처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양쪽 모두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흙이 딱 가운데 끊어져 있잖아요. 느는 방향도 어느 곳을 좀 타겟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느는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쪽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네. 귀 쪽이 완벽하게 흙돌이 자세를 잡고는 있지만 여기를 막는 순간 신경이 쓰여요.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막혀져 있다라고 본다면 네. 흙이 여기를 늘어서 백이 한 칸 띄고 만약 타개가 된다면 그것보다는 이쪽을 늘어서 지금 타이밍에 백이 여길 막으면 여길 붙여서 이제는 있는 게 선수니까 여길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아래쪽이요. 이것도 뭐 냉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유리하다고 보고 조금 느슨하게 공격을 갔습니다. 여길 늘어서 막으면 붙이는 게 급소고 네. 안 받으면 여길 붙였을 때 백의 대책이 없고 쌍립을 서면 백이 여기 막았을 때 흙은 여기로 느는 게 아니라 여길 늘어서 이렇게 교환시킨 거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막은 가치를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한다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좋았고 네. 지금 이수는 김채영 선수가 현재 흐름이 좀 좋다고 보고 우세를 의식한 전투 방법입니다. 네, 안정적으로 두어갑니다. 일단 끊어놓은 자체로 백의 양쪽의 돌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백이 혹으로 막아가는 자세가 일단 기분 좋다. 이 자리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나리자로 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를 막히는 순간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네. 여기를 늘게 된다면 이 선수 교환이 워낙 아파서 좀 더 강력하게 중앙을 몰아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공격보다는 챙길 거 챙기고 이제 중앙에서 싸움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그만큼 흐름이 좋다고 김채영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리를 차지하면서 여유롭게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날일자가 옴으로써 백이 이곳이 막아져 있다면 아무래도 좀 두터워진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못 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양쪽에서 백은 어느 쪽을 먼저 행마를 해야 될까요? 지금 글쎄요, 저는 행마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딱 어떻게 행마해야 된다 보다 이제 가장 먼저 이 한 점을 좀 공격하면서 행마하는 게 없을지.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둬서 늘면 막고 한 칸 띄면 이런 데 붙여서
이 돌을 공략하는 방법이 없을지 뭐 이 한 점을 잡으면 최선이니까요. 네. 그런 것을 먼저 수익기를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런 게 없다면 다음에 이쪽 부분에 귀에 좀 뒷맛이 없는지 삼삼을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두면 여기를 찔러서 여기를 호구치고 이렇게 끊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뒷맛이 없는지를 좀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만 놓고 보면 이렇게 행마해서 백이 나가서 양분되는 것이나 뭐 이쪽으로 행마해서 치받고 한 칸 띄어서 양분되는 것이나 둘 다 모두 백이 답답합니다. 네. 흑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지 않고 실리를 차지한 후에 이 공을 상대에게 넘겼거든요. 네. 선택권이 생겨서 백이 더 이 행마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김채영 먼저 선수가 갈지. 이 한 점이 지금 백이 강력한 공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뒀고요. 실제로도 이 한 점은 백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먼저 행마를 해도 지금 갑갑하기 때문에 네. 이 수는 뭐 인공지능 수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전략에 있어서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중앙 이 넓은 형태에서 모양을 어떻게 갖춰가야 될지. 차라리 이럴 때는 상대가 먼저 시작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3-3이요. 네, 귀부터 옹수타진을 합니다. 흑이 좀 더 버틴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느는 수 두게 되고요. 역시 이 느는 수는 여길 찌르고 호구치고 여길 끊었을 때 흑돌이 양분되긴 해서 이 다음에 좀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기에. 그리고 네, 저수가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수는 똑같이 백이 노려왔을 때 뭐 이쪽 단수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막으면 네. 수가 나질 않습니다.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가 안 나는 거고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흑의 날일자 행마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채영 선수는 안정적인 행마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답답한 국면입니다.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어려운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흑이 한 85% 유리를 나타내면서 5집 가량의 우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저 수치가 현재 형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장면을 본다면 백이 뭔가를 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이 국면을 풀어가기가 더 어려운데 잘 뒀을 때 5집 차이입니다. 지금 어려운 형태인데 잘 둬야 5집 차이거든요.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중앙에서의 행마는 사실 행마가 어렵습니다. 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양이 딱 떨어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감으로 들어오는 자리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양쪽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 일단 수적으로는 한쪽은 백이 돌 3개가 있고 한쪽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석점 쪽이 더 약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둘 쪽이 다 약한 것 같아요. 네. 한쪽 더 약한 거 없이 정말 양쪽이 다 약하고 네. 그래서 이 한 점을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한 점의 모양을 구기면서 행마를 해야 불편하게 만들어야 백이 양쪽을 모두 좀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백이 이런 데 두 칸 띄어서 네. 밀고 막을 때 뭐 여기를 한 칸 띄면 이렇게 붙여서 호구치게 되면 그래도 여기가 백이 모양이 좋아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면서 여기 틀어 막고 뭐 빠져나오면 이렇게 살리고 그러면 그나마 양쪽이 좋게 타게 되는 그런 예시인데요. 근데 문제는 흑도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한 점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한 칸보다 이쪽 한 칸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백에게 급소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네. 나와 끊는 것은 단수 치고 막을 때 이렇게 젖히면 여기 한 점을 살릴 때 연결하면 지금 백이 다 잡혔습니다. 여기가. 네. 이건 백이 망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한 칸 뛸 때 비상수법 같은 건데요. 나와 끊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뭐 이런 데를 한 칸 띄어서 흙이 모양을 잡아간다면 이제는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아까는 이렇게 모양이 잡혔기 때문에 흙의 모양을 구기면서 이쪽의 자세를 잡고 이쪽도 잡는 형태라면 네. 방금 전에 이 형태는 이쪽도 자세를 못 잡았고 여기 나와 끊는 것도 남아있으니까 백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다정 선수의 이 붙임수는 이게 뭐 좋아서 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른 곳에서부터 좀 전단을 구해보고자 네. 여기를 두어 간 거고요. 재치 있는 행마가 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붙이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돌의 방향이 혹시 이제 흑돌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은 이 백돌 방향 쪽으로는 좀 손해가 되지 않나요? 이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가 선수로 듣나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를 두면 늘고 흙이 이쪽을 뛰든 이쪽을 뛰든 안 잡히는 형태였잖아요. 네. 여기 붙임수를 통해서 여기를 껴붙여서 정말 비상수단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나와 끊으면 잡히지 않았냐 이런 뜻입니다. 뭔가 포위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래도 좀 그럴듯하죠. 오. 끊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강다정 선수가 여기 붙인 수는 흙이 뭐 일감으로 젖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백의 대학수가 되는 이 교환인데 네. 여기 붙임수가 선수로 통해서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면 이 붙임수가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강다정 선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응수하지 않고 중앙을 두텁게 늘어두었습니다. 네, 젖혔고요. 네. 지금 김치영 선수가 뚫어갈 생각일 것 같네요. 뚫으면 105점 수습되나요? 지금은 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무조건 백이 단수 쳐야 되고요. 아, 왜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살려달라 하는 건 이건 백이 뭐 양쪽 모두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무조건 여기는 일단 뚫고 그 다음에 이쪽을 뭐 덮어 씌우면 여긴 여기대로 어떻게든 가겠다. 승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105점이 잡히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들어갔잖아요. 네. 설마 이대로 잡히겠다는 생각은 아니겠죠? 백이 뚫고 흑이 105점을 잡고 이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건 흑의 이득이죠? 바꿔치기면 흑이 이득이죠. 네. 보통 이런 데를 붙여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너무 흐름이 안 좋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이고요. 네. 뭐 정말 여차하면 여기서 뭐 잡히면 뭐 던질 것도 각오하고 지금 두는 겁니다. 네. 그만큼 강다정 선수가 지금 이곳에서 형태가 좀 곤란하다고 느꼈고 네. 뭐 최대한으로 버티면서 승부 호흡이 나왔습니다. 일감상 어떻습니까? 흑이 이렇게 씌어간다면 백 안에서 안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좀 탄력이 보이나요? 저는 위험해 보입니다. 흑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좀 잡으러 가겠다. 칼을 뽑아든 거고요. 좀 안전하게 둔다면 어떨까요? 좀 좁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날일자가 가장 좁히는 것 같고요. 네. 한 칸을 뛰는 게 넓히는 방법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으로요. 네. 백이 돌파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다 애매해요. 뭐 이것도 흙이 100% 막힌다고는 못 하잖아요. 네.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씌어가지 않으면 지금 돌파를 당하면서 공격을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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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선택 가능한 자리고 어떻게 두더라도 이 백도는 위험한데 이제 문제는 강다정 선수가 이 백도를 살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큰 득은 받지만 흑돌이 만약에 엄청나게 두터워진다 하면 좀 네.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젖혀서 네. 흑이 강력하게 둔다면 이런 데 끊어가는 거지만 흑이 쉽게 둬서 백이 산다고 봐도 쉽게 살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살았죠. 네. 대신 이제 사는 과정에서 뭐 이런 데 느는 게 선수고 하면 다시 흑이 여기를 치받아서 뭐 공격을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젖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도 남아있고 또 여기서 선수를 뽑고 이쪽 부분을 공격을 가도 지금 흑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을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을 때 승률을 물어보니까 흑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만큼 강다정 선수가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쉽게 처리를 한 건데요. 백이 버텼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가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어려운 수익기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처리를 한 건데요. 과연 김채영 선수는 어떤 공격을 선택할지. 저는 날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가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는 여기를 한 칸 뛰어 나왔을 때 결국은 중앙 쪽으로 돌파를 허용하면서 공격을 가야 합니다. 계속 틀어막는 게 절묘하게 여기 양호구 모양이 나와서 뭐 이쪽 단수치가 더 끊어가는 건 있지만 이거는 흑도 좀 골치 아픈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리한 흐름에서 흑이 안정적인 작전을 구상한다면 이 수가 가장 간명합니다. 이거는 끊어서 잡으러 가는 건 밀었을 때 흑이 여기 한 점 나오면서 수를 늘리는 것도 있어서 이 그림은 흑이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둔다면 백이 안에서 살리고자 했을 때는 여기 젖히는 수를 노리게 되는데 이런 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려줘도 흑이 99%니까요. 네. 이 수가 최선이라고는 인공지능 이야기하지 않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게 이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공지능이야 뭐 유리하면 찜찜함 이런 걸 느끼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든 아니면 여기를 늘든 뭐 중앙으로 탈출시켜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된다 이야기하지만 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유리한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추천수랑 인간이 느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흐름은 약간 다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흑이 이렇게 둬서 백이 진출을 하고 흑이 이런 식으로 몰아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는 것도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물론 흑이 이 변화도 유리한데 지금 거의 가네요. 이 변화도 유리한데 바깥쪽으로 백이 탈출을 하는 순간 그 공격이 실패를 한다면 조금 피해가 큽니다. 네. 아까처럼 이제 바깥쪽에서 틀어막는다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좀 적고 백이 바깥쪽 탈출에 성공한다면 실패했을 때 흑은 좀 리스크가 큽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이 공격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상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게 여기를 젖혔을 때에도 흑이 덮어 씌어서 뭐 이런 식의 공격을 가는 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단수친수가 바깥쪽으로 내몰면서 공격을 갈 생각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둘 생각인지 네.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국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국 조혜연 선수와 이나경 선수의 대국은 계속해서 조혜연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혜연 선수가 지금은 90%를 넘겼고요. 집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한 반면 승부 정도인데 점점 국면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후반 끝내기에서 이나경 선수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자, 현재까지 흐름은 1, 2국 모두 삼척의 김채영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척팀이 확실히 컨디션이 좋을 때는 랭킹으로 봤을 때 가장 무서운 팀이거든요. 지금 팀이 일지명이 4위, 그것도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4위입니다. 네. 이지명 조혜연 선수가 6위고 김은선 선수 3지명이 13위입니다.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일지명의 랭킹으로는 일지명에 가 있어야 될 조혜연 선수와 이지명에 가 있어야 될 김은선 선수가 지금 2, 3지명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른 팀과 비교를 해보면 이 팀은 1지명 2명, 2지명 1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팀인데 약간 조혜연 선수가 초반에 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김치영 선수도 반타작을 거두고 있어서 현재 중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자, 5라운드 3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이어 9시에는 3국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수 검토실입니다. 자, 지난 5라운드 2경기 대국을 펼쳤던 정유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은지 선수 3국에 출전하는데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서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이현욱 감독 그리고 홍무진 코치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삼척 검토실입니다. 네. 김은선 선수 3국에 출전하는데요. 역시 검토실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다혜 감독과 한웅규 코치가 같이 연구하는 모습이고요. 강다정 선수가 강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을 타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하면서도 우세를 놓치지 않고 있고 반면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여기서 응수타진인가요? 다시 한번 오늘 강다정 선수가 이런 재치 있는 수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늘면 이 한 점이 잡혔습니다. 이 한 점이 잡혔는데도 여기까지 갔어요. 그 뜻은 여기를 뚫고 여기를 밀고 따내서 이렇게 희생타로 3점을 버리고 대신에 바깥쪽의 백도를 완벽한 두텀으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 여기를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튼튼해졌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이수로 이제 이곳 날일자를 뒀을 때 여기 젖히고 이렇게 늘어가는 가장 감량하고 두텁게 흙이 처리하는 변화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곳의 변화가 끝나면 흙이 이곳에 역습을 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씌우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살더라도 이곳 역습을 통해 백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다정 선수가 이수를 둠으로써 이 한 점을 희생타로 이쪽을 먼저 두텁게 다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살리러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석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좋은 맥점이 나왔습니다. 자, 상대에게 미끼를 던졌는데요. 김치영 선수는 물면 안 되겠죠? 근데 꽤 매력적인 미끼라서 그리고 여기를 네. 늘지 않는다면 흙은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수는 일단 늘었을 때 이 한 점을 못 잡습니다. 공격을 들어가면 끊어서
2점과 1점이 맞복이라서 오히려 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김치영 선수가 두는 순간 이건 네. 강공인데요. 여기를 두면 이 날짜 사이라든지 여기 치받는 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흙도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결하게 좀 처리하려던 김치영 선수에게 강다정 선수가 만만치 않은 숙제를 던졌습니다. 껄끄러운 웅수타진입니다. 일단 흙도 이 미끼를 물지 않고 그냥 연결을 하는 것은 안형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간 떨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100넉 점을 수습하기 전에 먼저 웅수를 물어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이쪽을 나가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고요. 흙이 잡히진 않습니다. 뭐 이쪽 부분에 백이 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이 잡히진 않는데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여전히 흙이 크게 우세한 상황이고 네,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김채영 선수가 흐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가 두터운 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진행된 1, 2국 김채영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모두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3국 김은지 선수 대 김은선 선수의 대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